방탄노년단인겨? 방탄노년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소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노장년이니까 소년단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노장년단인데 이 사람들이 방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탄노년단 아니냐 이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뭔 말만 하면 저거 자기 사법 리스크 가리려는 거다. 네. 원구생 빨리 하는 것도 자기 사법 리스크 가리려는 거다. 뭔 정책을 내놔도 자기 방탄용이다. 저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게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모든 전술의 8, 90%야.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정권의 리스크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부권을 남발하다가 이게 단순한 원구성의 비협조냐 뭐 거부권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 무력화예요. 거기에까지 그 문제의식이 다가 있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실현되나 안 되나. 앞으로 국회 입법 기능 자체를 여기에를 희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거부권은 그냥 일상화되는 거고 또 예산이라든가 각종 어떤 지역 사업을 무기로 해서 이걸 갖고 국회를 통제하려고 될 거다. 아시다시피 법안이나 예산은 정부의 동의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기로 삼으면은 민주당의 입법권이나 어떤 그 예산권의 반 이상의 기능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 자체를 무력화한다. 네. 나는 여기까지 앞으로 남은 3년에 국정 기조가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사법부 무력화 아니면 입법부 무력화예요.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같은 경우는 입법부 무력화를 해가지고 전직 야당 대표들 아주 그냥 완전히 묵사발 내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주의 퇴행에서 전형적인 순서는 다 밟는다. 우선은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못한다. 둘째는 폭력을 옹호한다. 물리력을 옹호한다. 행사한다. 네. 셋째는 극단주의자들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지표로 보는데 이게 제니얼 지블렛이라는 학자하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기준인데 이분들이 요전에 후속편을 냈어요. 최근에 번역된 책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는 다수를 지배하는가. 잘 쓴 책이요. 원편보다도 더 잘 썼어. 네. 봐야 되겠다. 이 책에 보면은 미국 공화당의 민주주의로부터 멀어하는 극단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극단으로 가느냐? 근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미국 공화당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소신 발언을 그때 공화당 의원 263명 중에 17명이 소신 발언했어.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또 의사당 폭력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고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는데 17명이 가세했는데 이견을 냈군요. 이탈표가 네. 17표인데 그중에 실제 이탈표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비판한 사람들 이 17명이 그 다음 선거 예비 선거 단계에서 전멸. 완전 전멸.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걸 쉽게 아니, 얘기하면 아예 그냥 박탈.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일당이 되면서 이 미 공화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패배 승복을 안 한다, 폭력을 동원한다, 극단주의자들과 네. 손을 잡는다. 이게 다 나타났다고요. 지금 이 세 단계 중에 국민의힘이 1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1단계 들어갔다. 그때 트럼프 방탄용이었어요. 미국 공화당이. 지금 여기가 국민의힘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방탄 해놓고 이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슬슬 전당대회에 몸풀려고 그러는데 역시 들고 나온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방탄정당으로 진짜 가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미국 공화당의 몰락사하고 똑같아. 과정이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도나 이 상권 분립의 여러 가지 제도가 희석돼 나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건 단순한 원구성 협조가 아니라
입법권 무력화 음. 그걸 통한 어떤 권력 방탄 노년단 이쪽으로 이제 가고 당의 있는 거다. 중심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국민의힘이 농성을 하고 규탄 대회를 했잖아요. 세게 해요. 아니 저는 이게 그 예전에 제1야당 이런 데서 장외투쟁도 하고 그 여당할 때 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거 봤는데 여당이 투쟁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아니,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저도 그 장면 인상적으로 봤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 될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야당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논점이 뭘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저기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수의 지배라는 뜻이에요. 원래 민주주의가 대중이 지배한다, 다중이 지배한다. 이게 원래 데모크라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네. 그러는데 그 가끔 가다가 그 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저기 다수에도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다수결주의라는 제도를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 필리버스터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한적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면서 소수의 목소리가 억압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든 거를 반다수결주의 제도. 그러니까 저 카운터 메이저 테리얼리즘 인스티튜트라 그래. 그러니까 반다수결주의 제도라고 하는 거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반다수결주의의 그 소수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거꾸로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민주주의 퇴행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극단적 장관 2명이 정부를 흔들어대요. 스트라우스 재무부 장관, 요한 갈란트 국방장관. 둘이 네타냐후를 꽉 캡처를 해버리니까 국가 전체가 걔들 2명 말에 끌려가는 게 오늘날 비극이에요. 그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미국에서 트럼프주의자들이 저기 과대 대표돼 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상원의 필리버스터로 미국은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를.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행태가 소수자 권익 보호냐 아니면은 소수자의 지배를 꿈꾸는 거냐 이 부분의 기준점이 이제 여기서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하는 게 되는 건데 이건 말이 길어져 미안한데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다수의 정당이 원하는 대로 원구성이 되는 건 원칙입니다. 이걸 흐트러뜨리면 다수의 지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뭐 할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소수의 지배는 뭐냐 하면은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면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근데 이건 관행입니다. 문제는 요게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냐 마냐 하는데 이번에 야권이 너무 압도적으로 선거를 이겨버린 거야. 네. 뭐 비슷비슷한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수의 지배로 확립하는 게 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규탄 대회라고 막 하고 비제도적 방식으로 적응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적 규칙이 작동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저기 하나의 어떤 민주적인 소수자 권익은 보호하되 다수결로 간다는 이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입법부 무력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면은 나온 얘기들이 약간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부처 장차관들 상임위 못 나가게 하자. 그리고 이제 거부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법안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를 아예 그냥 아니 소수가 그게 바로 이제 지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민생은 어떻게 챙길 거냐 네. 여당을 향해서도 여론의 질타가 나오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5개 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끼리 시행령 통치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하고 똑같은 양태를 그렇죠. 반복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거 굉장히 무슨 심각한 걸 하든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야당 굉장히 심각한 완전히 거예요. 그건 국회 무력화고 네. 국회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이거는 반민주죠.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 대의 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당 내에서 그런 걸 해결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나는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도 자기들이 말은 하지만은 겁날 거라고 봐요. 이거는 21세기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 쿠데타거든. 그렇죠. 예. 대의 정치 무력화라는 정치 파괴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이 쭉그 일련의 어떤 그 흐름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